건물 하나에 세상이 전부 담겨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는 공식적인 규칙이 전부 사라진다면요. 우리는 과연 서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해답이 홍콩의 한 아주 특별한 건물, 바로 청킹 맨션에 있습니다. 아마 영화 중경 삼림 배경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이곳 청킹 맨션입니다. 겉보기엔 어둡고 위험하고 뭔가 법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요, 그 혼돈의 이면에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돌아가는 또 다른 세상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건물 안에서 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놀랍게도요, 이 청킹 맨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상인들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낡고 복잡한 건물 복도를 가득 메운 이분들이 바로 여기서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커뮤니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 재밌어요. 아주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낡은 티셔츠 차림의 노동자도 있고요. 한 달에 6만 달러를 버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도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지켜줄 공식적인 법이나 어떤 제도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래가 그야말로 불확실성 위에서 이루어지고 언제든 배신이나 사기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들만의 규칙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규칙, 그러니까 이 혼돈 속에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 바로 호수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로 돕는다는 호혜랑은 좀 달라요. 단순히 좋은 걸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는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나를 속였다. 그럼 그 빚 또한 반드시 되갚아준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상호성의 원리인 거죠. 이건 사람 좋게 맹목적으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에 베팅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해볼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상대방도 나중에 나에게 진 빚을 갚을 거라는 일종의 계산된 모험인심이죠.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 누군가는 먼저 그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바로 이 비공식 송금 시스템을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은행 같은 거 없이 오직 사람에 대한 신뢰만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 있는 누군가 홍콩으로 돈을 보내고 싶다고 해보죠. 그럼 현지 에이전트 A에게 돈을 맡겨요. 그러면 홍콩에 있는 에이전트 B가 자기 돈으로 수취인에게 먼저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에이전트는 나중에 다른 거래를 통해서 서로의 빚을 정산하는 거죠.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베팅인 셈입니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치는 단순히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가치가 만들어진다. 청킹 맨션 사람들은 바로 이 이론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뢰는 그들만의 공유지, 그러니까 커먼즈를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동료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비를 다 같이 모으고 사업할 때 서로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규칙을 일부러 아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사정이 있으니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자,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더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청킹 맨션이라는 아주 작은 세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아주 거대한 통찰로 이어지는지 한번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청킹 맨션의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어떤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단단한 중량 문명에서 가볍고 유연한 경량 문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왼쪽의 저 큰 공장과 조직도에서 오른쪽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조로의 변화, 눈에 확 들어오시죠? 과거 중량 문명의 핵심 믿음은 이거였어요.
거대한 조직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이제 경량 문명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직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내 안전은 내가 직접 만든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에서는요, 조직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각자는 청킹 맨션의 사람들처럼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뢰 네트워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기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뢰를 쌓고 유연한 관계망을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 청킹 맨션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소수의만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능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완벽할 시스템만을 찾으려고 하다가 우리 곁에 있는 어쩌면 흠이 좀 있어 보이는 것들 속에 숨어 있는 대안의 씨앗을 놓치곤 합니다. 청킹 맨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 있는 청킹 맨션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제도 밖에서 오직 신뢰만으로 움직이는 당신만의 작은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을 찾고 또 소중히 가꾸는 것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